안녕하세요. 칩포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칩포코디에서 어떤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 하다가요. 역시나 현대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현대자동차 자소서 면접을 위한 기업 분석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한번 알아볼까요? 자, 채용의 변화상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이게 요즘 취준생 입장에서 이슈잖아요, 사실. 자, H 익스피리언스가 도입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인턴제인데 인턴제가 H 익스피리언스의 이름으로 신인턴제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현 인턴제는 뭐냐면 지원 대상이 좀 더 크게 볼까요? 아이고. 크게 보겠습니다. 현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요번에 그러니까 H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연계형과 연구형으로 좀 요번에 나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정말로 맞는 인재를 또 아니면은 이공계 인재를 조금 더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형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일단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준생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채용 연계형, 뭐 졸업자라든지 아니면 졸업 예정자분들이 이제는 어떤 채용 연계형이겠고 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재학생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취준생 분들인데 미리 좀 선점하겠다 이런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학예와 동계로 나눠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연중 수시죠. 아시겠지만은 대졸 신입 공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폐지와 맞물려서 사실 상시 채용 구조인데 인턴도 이제는 상시 채용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연중 수시고요.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 그리고 채용 연계원도 기본적으로 전 분야 똑같죠. 하지만 연구형 같은 경우는 미래 경쟁 기술이죠. 미래 경쟁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로봇.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이제 혁신 과제 중에 로봇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 로봇 같은 경우, 그다음에 AI 같은 이런 어떤 미래 혁신형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을 미리 조금 내가 확보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제가 이번에 좀 바뀌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실습 시간이 과거에는 이제 6주라 그러면 현 인턴제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는 2개월이고요. 연구형 더 길죠. 한 4개월, 최장 4개월까지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현대자동차의 어떤 변화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신입 공채 없어졌다는 거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슈였지만은 사실 이런 채용의 어떤 변화들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뭐 AI 면접 보신다고 힘드시잖아요, 다들. 그죠? AI 면접에 또 적응하셔야 되겠죠. 기업들이 점점 더 AI 면접을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채용 시장도 AI 면접 들어오죠. 이렇게 신인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름으로 해서 미리 정말로 이제는 뭐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졸업 예정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턴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도 생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자동차 기술 시장에 필요한 공학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성, LG, SK, 네이버 등 다른 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취하고자 인턴 채용 기준을 전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동차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맞이해서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동차가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죠? 전장기술로 넘어가고 있죠. 전기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사가 단순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 LG, SK, 네이버 또한 애플 그죠?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의 추세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경제평론가로서 이제 학교에서 특강도 많이 하고요. 우리 학부생들 많이 지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 이러면 자꾸 내연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뭐 현대자동차도 버렸습니다. 내연기관. 그래서 이것 뭐 공표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간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예 동계로 나눠서 뽑았던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졸 정기 공채 폐지와 마찬가지로 상시 채용으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2개월에서 4개월간의 현업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연구 인턴 우수자는 학년과 관계없이 입사 기회나 최종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죠. 융합형 인재, 단순히 과거처럼 내연기관만 자동차만 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공학형 인재 같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 4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4차 산업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드론, AI, 로봇 이런 어떤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것. 생각해보세요. 증기기관 발전하면서 뭐가 되냐면 대량 생산의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해서 산업적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산업이다.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4차 산업 들어와서 지금 이걸 내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로 이제 넘어가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 기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 입장으로 보면은 이미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넘어왔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니면 이런 갈등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미래의 기술은 역시나 전장이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대부분 넘어올 것이다. 이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벤츠는요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내연기관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내연기관은 끝났다고 해서 전기자동차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 변화의 혁신을 느끼셔야 하지만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걸 원하는 거죠. 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이런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로 업의 본질이 이제는 대전환되는 시대에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자 사활을 걸어서 H 익스페리언스 이런 어떤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꼭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기업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자, 현대자동차 보실 때 현대자동차 그룹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여러분 자꾸 현대자동차 그러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맏형격인 현대자동차가 있는 거겠죠.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그룹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죠? 여기는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고요. 여러분이 다 들어갈 회사도 돼요. 여러분 꼭. 현대모비아랑 위아가 있죠. 너무 유명하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도 옆에 나열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아, 나도 내가 저런 회사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강 제조업의 현대제철과 BNG 스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글로비스 있죠. 물류관리업. 그다음에 오토에버도 있고요. 로템, 그죠? 철도 차량. 로템 있고 건설업의 현대건설. 참 사연이 길죠. 현대건설도. 사실 이거 얘기하면 1시간? 저한테 만약에 현대건설 이야기하라고 하면 좀 진짜 1시간 잡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역사가 길고요.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였죠. 아무튼 현대건설도 드디어 현대자동차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자, 현대건설 있고요. 그다음에 쭉 비상장 회사도 있지만은 뭐 이노션, 여러분 이노션 많이 아세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광고 회사입니다. 아마 광고 쪽, 마케팅 쪽 공부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노션 회사, 이노션 많이 지원하실 텐데 이 이노션이 바로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회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 쭉 있고요. 여러분 많이 가시는 해비치 컨트리 클럽 아세요? 해비치 호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어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회사들이고 뭐 아까 써있지만 스포츠 클럽 운영업도 하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그죠? 이런 어떤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뭐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볼까요? 67년도에 이제 설립됐고요. 이원희 대표로 돼 있고요. 각 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원희 대표로 돼 있고요. 매출액 부분은 이제 96조 원 돼 있고요. 인원 현황은 6만 9천 명. 와, 맞네요. 영업이익 2조 원에 당기순이익 1조 돼 있는데 평균 연봉 1억 원 미만인데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드리냐?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요. 좀 안타까운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매출액은요. 2017년도, 18년, 그죠? 16년, 17, 18년도 보면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 어떻게 되냐? 5조 원, 4조 원, 2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18년도에. 그래서 아니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2조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당기순이익 보면은 4조 원에서 갑자기 1년 만에 1조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정확히 4조 5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변화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흐름. 이게 만약에 전기자동차라든지 기본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못 읽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의선 부회장이 뭘 하냐면 융합형 인재, 자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만 봐도 숫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현대자동차 여러분 입사 지원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문과라도 하더라도 내가 마케팅 쪽이고 경영 쪽이라 하더라도 기술의 진보라든지 기술의 이해는 여러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차 산업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런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것은요, 이제는 뭐 면접이나 자소서에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4차 산업에 대한 기술의 흐름, 그다음에 진보되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업체의 어떤 기술의 변화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너무 강조드려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평균 연봉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합계 보면 어떻게 됐나요? 1인 평균 금액이 한 9,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좀 확대해 볼까요? 9,200만 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부분은요, 주요 3가지 포트폴리오 나눠지죠. 차량 부분, 금융 부분, 기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는요, 주요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차량 부분이 있고요, 금융 부분이 있고, 기타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차량 부분은 앞에 써져 있듯이 뭐예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거고요. 금융 부분은 여러분 항상 그러죠. 자동차 살 때 할부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벤츠도 그렇고요.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자동차는요, 어쩔 수 없이 리스, 할부 금융과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한 15% 차지하네요. 현대자동차에서는요. 차량 할부 금융 및 결제 대행 업무가 이제는 금융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기타 부분은 7% 정도 있는데 이제 로템이죠. 그러니까 철도 차량 부분이 있어요. 궤도 만드는 거, 이런 철도 차량 제작 때 한 7%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주요 3부분인데 차량 부분, 금융 부분, 기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매출액이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영업이익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3%, 71%에서 뭐가 됐냐면 51기, 그러니까 18년도니까 55% 줄어들었죠. 다시 한번 73%, 71% 주력 사업인데 55%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만 보자고요. 그런데 금융 부분이 14, 19에서 39% 늘어났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니까 주력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금융 부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총 파이가 커지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영업이익 그래서 찍어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확 줄었는데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주력 사업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조금 뭐라 할까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계라든지 투자업계에서는요, 이거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익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업종도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럼 제가 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면접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못 물어보죠. 우리 영업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물어보지만, 현대자동차에 들어와서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포부라든지,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이윤,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돌려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팩트 있는 자료, 제가 그걸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영업이익이 금융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주력 사업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제는 얘기할 거리를 이제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는 그러면 면접 가서 아니면 자소서 쓸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거리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요, 자동차 산업은요, 전 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에요, 사실. 근데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가 뭐냐? 여러분,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이해하시죠? 이거 모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의 차이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마디로 현대자동차 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원재료, 소재 이런 게 뭐겠어요? 당연히 후방 산업이고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분석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현대자동차를 봤을 때에 소비자와 조금 더 가까운 산업은 뭐야? 전방 산업에 얘기하죠.
자동차로 봤을 때를 보겠어요. 그러면 부품과 제철 이런 게 소재 산업은 뭐예요? 후방 산업이겠고요. 당연히 자동차 판매 세일즈하는 거 전방 산업이겠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이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지어서 구입하여 생산활동 및 판매활동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상호 의존 관계 정도를 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에 따라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방 산업인 부품이라든지 제철 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이 불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구입으로 나오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스피커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 부분도 당연히 불황에 빠지게 되겠죠. 이게 뭐야? 연관 효과라는 거죠. 그럼 다시 와볼게요. 자,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매우 큰 게 산업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산업의 기본적인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에는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했던 후방 산업들이겠죠. 화학, 철강, 비철, 금속 이런 거 있고요.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대리소, 그다음에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요. 이렇게 주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요소로 보게 해요. 경쟁 요소는요. 자동차 산업은요.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구간마다 뭐예요? 소수 업체의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4, 5년의 소요가 됩니다. 그때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진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고요. 또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종업원 수.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기본적으로 뭐 기아자동차 딸린 식구들 항상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딸린 식구들 이러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후방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협력업체들부터 1차, 2차, 3년 협력업체들, 기본적으로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근로자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조업 단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파업한다. 현대자동차에서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냐면 정부가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경쟁 요소 넘어가고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품력, 두 번째로 마케팅 능력, 세 번째로 비용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좋아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세 가지예요. 제품력,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이라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케팅 능력일까요? 비용 경쟁력일까요? 아니죠. 역시나 제품입니다. 제품. 자, 제품은요. 차량의 성능, 안정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품력이라고 봐요. 제품력.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품질 개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막 드높이는 게 바로 제품력 때문에 그렇고요. 각 지역별 시장 및 상황 및 현대자동차 전략 이거는요. 제가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여러분 이거 입에 좀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거는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한국 시장 볼게요. 한국 시장. 2009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19년까지 싹 긁어와 봤는데 자, 19년도에는 판매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노후차 교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정적으로 많이 광고도 했었고요. 홍보도 많이 해줬어요, 사실. 2010년도, 11년도에는 판매 증가됐죠. 그 당시에 신모델 출시 많이 됐었고요. 수입차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시대였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는 판매가 좀 감소됐는데 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가 좀 영향을 미쳐갖고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14년도에는 다시 판매가 증가됐는데 다시 한번 그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인기 모델 신차가 계속 들어왔었죠. 근데 15년도에도 판매 증가가 됐는데 이때는 RV 차량, 그때 막 여가 생활 증가되면서 RV 차량 굉장히 그 신차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준중형급, 중형차급, 18년도에 뭐 SUV 있었는데
17년도에 아까 판매가 감소됐는데 이거는 뭐 중형 차급의 판매 부진이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슈가 뭐냐면 이제 소형 자동차나 여가용 자동차가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된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에 중형 SUV급 고급형 차접의 호조로 증가해서 판매가 증가됐고 최근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SUV급 차접의 호조가 전년 동비해서 한 0.7%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었고요. 또 본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영업 전략을 짜느냐 이걸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19년도 1월 1분기죠. 1분기에 현대자동차는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8.7% 증가한 18만 대의 어떤 판매를 해갔고요. 한 50%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차지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인 게 이제 팰리세이드죠. 이 팰리세이드 아세요? 혹시 자동차 이제 멋있게 생겼잖아요. 팰리세이드가 기본적으로 한 8,000여 대 판매해서 호조를 이끌었고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신차죠, 신차.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품 개발하고 가격 정책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G70인데 사실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현대자동차 중에서 제네시스 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이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영업 전략을 잘 짜고 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제가 드렸으니까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본다면요. 착한 가격 전쟁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소나타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소나타 보시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시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신차 경쟁력에서 현대자동차가 뭔가 일을 내고 있다는 게 시장의 주요한 평가입니다. 착한 가격이죠. 착한 가격. 블루 멤버스, 그죠? 서비스 차원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다섯 번째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친환경차 개발한다든지 협력사 동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현대자동차의 영업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총 5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미국 시장 가볼게요.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18년도에 감소되고 19년도에 감소됐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증가한 대한 이유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의 흐름을 좀 읽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알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럼 왜 감소됐으면 왜 감소됐는지 제 이유로 써놨기 때문에 좀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첫 번째,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서 누적 판매 15년도에는 1,000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게 굉장히 현대자동차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형 제네시스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 시험 결과에서 뭐예요? 전 부분 만점을 획득했다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또는 JD 파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너무나 귀해, 너무나,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계속 이거를 설명해요. JD 파워 어쩌고 해서 뭔가 했다. 너무 귀달게 들어서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라서. 15년도에 신차 품질 조사에서 당사는 95점 2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증받았던 부분도 여러분 꼭 이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영업 세일즈맨인 마냥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 좋은 어떤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와,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잘 준비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 보시면은 뭐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도 14년 일반 브랜드 부분 1위에 했다, 15년도 2위에 했다, 17년도, 18년도 내구 품질 조사에서도 이렇게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시면은 뭐 품질 만족도, 뭐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디 브랜드에서 100대 브랜드에서 당산 빠르게 뭐 순위가 빠르게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뭐 최근에는 엘란트라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서 하나에서 디자인상을 받았다는데, 엘란트라 그러면 아마 엘란트라 뭐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북미 시장에서는 엘란트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이 엘란트라고요. 그러니까 아반떼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디자인 3대 디자인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부에서 디자인 부분상을 본상을 받았다는 사실, 굉장히 뭐 디자인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대 자동차에서 소나타가 선정됐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북미 시장에서 이런 어떤 영업 전략으로, 또한 이런 어떤 PR 문구로 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마지막으로 요거 이슈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 질문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출시 전기차가 중국 출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출시하는데 이 이슈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죠. 뭐겠어요? 이제 중국에서 합작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 현대에서 합작을 세웠죠.
합작회사인 베이징 현대차는요. 지난해 중국에서 79만 대를 자동차 판매했는데 그중에서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해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코나에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중국에서는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이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그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구입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중국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이슈가 배터리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정부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을 한 40%가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사실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기자동차 특히 이제 배터리 사업, 이제 LG 같은 경우겠죠. 이게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계속적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뭐 의도는 뭐 진작에 갔지만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보조금을 못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 중국제 배터리를 쓰게 되면 뭐겠어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뭐예요?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어떤 중국제 이제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 달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업계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대규모 정부 보조금 등의 업은 중국의 업계고요. 등의 업은 뭐 중국의 업계다 이렇게 보고요. 뭐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한국 대기업과 기업의 대결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보조금을 얻은 중국 업체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앞서갈 것이냐, 이런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런 전기차 배터리에 쏠려 있다. 이런 사실도 우리 현대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의 중심에 서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이해하고 4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인재, 융복합적인 인재를 현대자동차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것들, 그 다음에 차트 보여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셔갖고 자연스럽게 입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보에서는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요. 이상 10보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